아파트 이제 5채에다 저는 이제 무인 카페도 하고요. 네. 공간 임대도 하고 공간 대여도 하고 해서 다 해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월 수익이 이제 제가 10개의 파이프라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눈덩이 투자법의 서미숙 저자님을 모시고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1년 전쯤인가요? 네. 그때 이제 미라클 모닝 그 영상으로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그때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번에는 눈덩이 투자법으로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예, 저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만에 인생이 바뀐 50대 부자 메이커 꿈꾸는 서열사라고 하고요. 이름은 서미숙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 만에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24년이면 코로나 딱 그 타이밍이었었거든요. 네. 3년 만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2020년 2월에 첫 시작을 했어요. 자기개발 세계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럼 그동안 돈을 어떻게 모으셨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저는 네. 아이들 교육에 너무 올인을 해가지고요. 저희 아이들은 둘이 예체능을 나왔어요. 요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올인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졌죠. 네. 제가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 노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또 못해서 네. 노후가 준비 안 된 상태로 맞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방법을 몰랐어요. 53세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53세에 시작을 네. 했을 때 방법을 몰라서 일단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했죠. 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멘토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의 삶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열심히 따라가기 시작했고 맨 처음에는 가계부를 먼저 잡았어요. 아. 네, 절약. 네, 그거부터 잡기 시작해서 네네네. 가계부부터 적기 시작하고 종잣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를 좀 했죠. 그때 배움으로 투자를 했어요. 배움은 실업급여를 가지고 제가 그걸로 인생을 좀 바꿔봐야겠다. 요 7개월의 기간 동안 난 어떻게든지 요때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그 전에는 예. 그 120만 원의 실업급여였어요. 예. 그걸로 온통 배웠어요. 100만 원짜리 강의도 듣고요. 아. 60만 원짜리 강의도 듣고요. 뭐 10만 원짜리 강의도 듣고요. 아, 그러니까 실업급여로 이제 저축한 게 아니라 실업급여로 네. 투자를 한 거네요. 네네.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예. 인풋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투자하기로 한 게 어떤 겁니까? 그때 제일 먼저 그 투자는 부동산인데요. 음. 제 집을 이용했어요. 방법을 몰랐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2권의 책을 읽고 예. 그 2권의 책은 내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와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으로 두 책을 네. 읽고 그냥 부동산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임장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때는 부동산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가본 거죠. 네. 근데 검색을 하다 보면 임장이 뭔지 뭐 경제 용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그냥 조금을 습득을 해서 그냥 막 가보는 거죠. 어쨌든 그 53세 시작할 때 네. 그러면 그 이제 시드를 얼마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첫 시작은 네. 제가 제 집을 전세를 주고요. 네. 그 전세금을 이제 대출을 다 갚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전세금이 남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작은 전세금으로 타 지역으로 옮깁니다. 네. 그게 송도였어요. 그래서 네. 그 송도 아파트를 네. 산 다음에 이제 실거주를 했잖아요. 네. 그때 대출을 똑같이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야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니까. 그쵸. 그런데 평수를 조금 줄였죠. 네, 여긴 30평대였고 여긴 20평대였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구나. 다시 제가 제 집을 이용해서 또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월세를 줘요. 그리고 저도 월세를 가는데 훨씬 싼 월세로 몬테크라고 하죠. 아. 네. 그래서 지금 월세 삽니다, 저는. 그런 네. 방법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중간에 집이 한 채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집이 오르던 내리던 내 집이 똑같잖아요. 내 그쵸, 집이 그쵸. 오르는 거나 다른 집이 오르나. 그런데 두 채가 되니까 오르니까 다른 집도 오르는 거예요. 두 채가 다. 그렇게 오르니까 이제 자산이 조금 불어나죠. 예. 그러다 제가 이제 먼저 준 집에
그 전세입자가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때는 전세가가 오를 때였어요. 그래서 전세가를 새로 주니까 1억이라는 돈이 저에게 또 생겼어요. 예. 그 돈으로 다시 세 번째 집을 또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 몇 채 정도를? 5채가 돼 있어요. 아파트 4채, 빌라 네. 1채예요. 그러면은 좀 저희가 그 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등기 권리증. 네네네. 예. 잘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총 자산이 얼마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파트 이제 5채에다 저는 이제 무인 카페도 하고요. 네. 공간 임대도 하고, 공간 대여도 하고 해서 다 해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25억 정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뭐 대출이라던가 뭐 네. 전세금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대략 얼마 전월세 정도? 네. 다 빼고 해서 한 10억 정도가 부채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러면 한 15억 정도 네. 자산이 하면 2억에서 이거면 3년 만에 다 빼고도 7배 넘게 오른 거잖아요. 네. 그 외에 이제 부동산 말고도 네. 어떤 재테크들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자본 창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사이에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 개 하고 있어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네. 뭐가 있어요? 소자본은 우리가 이제 돈이 공유 오피스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건물 임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임대?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 그 공유 오피스를 뭐한 칸만 하셔도 돼요. 네, 음. 강의장을 뭐 한 칸만 저는 지금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 사무실을 쓰면서 안 쓸 때는 빌려주는 걸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하면 근데 제가 그거 얼마 들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쨌든 월세로 얻어서 네. 잘 리모델링하는 비용 들어서 네. 내려면 네. 그래도 몇 천은 들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에 1,000만 원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심지어 강남역에 있는 사무실이에요. 네. 보증금만 해도 천이 넘잖아요. 보증금 500이고 제가 야. 들었던 거는 250에서 300이에요. 아, 보증금만큼도 안 들었어요? 네네. 17평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실평은 한 10평 정도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테리어는 사실은 안 했어요. 인테리어가 웬만큼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찾은 거죠. 그럼 권리금도 붙는데. 권리금은 없었습니다. 와, 그런 게 안 네. 붙었어요? 네. 오. 그래서, 또 싸게 얻었습니다. 네. 500에 55만 원에. 와.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쓰고, 예. 제가 안 쓸 때는 빌려드리기도 하고. 대신 풀 인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좀 저렴하게 드리죠. 또 좀. 수요가 예쁜 걸 원하는 수요도 있지만 네. 저렴한 걸 원하는 수요도 네, 따로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저는 공략한 거죠. 네, 충분히 그런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어요? 풀로 돌리면 네. 굉장히 수익이 괜찮아요. 제 지인도 그거를 하는데 월세 내고 다 비용 다 내고 해서 한 120 정도 나온다고 해요. 네, 한 달에.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하셨던 거라고? 저는 이제 공간 임대라고 해서 예. 이제 주거지나 예. 또 바닷가 이런데 관광지나 어. 네, 그런 데서 하는 거를 2군데서 해요. 아, 네. 아까 강릉 말고 또 있어요? 네, 하나 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주거지에서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한 달 살기나, 뭐, 몇 주 살기는 우리가 관광지에서만 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요. 저는 대학병원 근처에서, 그게 필요해요. 간호사들? 아니, 그렇죠. 간호 실습생들. 그분들은 실습을 하러 올 때 2, 3주씩 합니다. 그럴 때 먹고 자는 데가 필요해요. 단기 임대에 혼자 쓰지 않아도 되는 예. 원룸이지만 예. 예를 들면 2-3명이 써도 괜찮은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자산 25억이 있는데 네. 이걸 좀 어떻게 좀 배분을 좀 해놨어요? 다 부동산은 아니겠네요. 100%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이 사실 조금 많이 비중이 있고요. 금융 쪽으로도 좀 있고 저는 아까 이야기해드린 네. 소자본 창업으로도 이렇게 분산이 조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월 수익이 괜찮죠. 저는 월 수익이 이제 제가 10개의 파이프라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럼 10개 파이프라인이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 저는 콘텐츠를 운영해요. 커뮤니티를. 예. 그러니까 저를 따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저를 따라하고 싶은 분들이 어디서 무엇부터 배워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작 전부터 알려드리는 거죠. 50대 아이돌.
네. 그래서 그렇게 예, 이제 예. 나오는 콘텐츠의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외부 강의도 다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인세가 나오고요. 네, 월세가 나오고요. 또 제가 블로그를 열심히 쓰면 돈이 돼요. 그런 것도 조금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소소하지만 여러 개를 하니까 네. 돈이 이게 계속 모여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약간 유지비가 되는 거네요. 월 네. 1,000 정도. 아, 진짜요? 네. 와.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 제가 예전에 해봤거든요. 저도. 네네네. 이거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이게 내가 쉬는 시간을 다 포기하고 정말 일 자체에 집념을 가지고 네. 열심히 살 때 이게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조금만 방심하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아까부터 이제 못 여쭤봤던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저는 3년만 딱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을 아예 만들어 놓고 월 수익 한 500 정도만 나오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첫 책에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을 2년 전에 냈어요. 근데 수많은 노후 준비가 안 된 그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수면 위에서 밑에 있으시다가 제가 책을 내니까 다 올라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따라하고 계셔요. 블로그 뭐 이웃들도 따라하고 저희 커뮤니티에 오셔서 따라하고 제가 운영하는 뭐 카페에서도 따라하고 근데 그분들이 제가 3년에 딱 그만두면 갈 곳을 잃더라고요. 제 이제 물통은 가득 채워졌으니 타인의 물통을 좀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부터. 그리고 그게 사명이 된 거예요.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분들에게 전수해줘서 그분들이 좀 윤택하게 살면 나중에 노후에 힘들지 않겠구나. 네. 그러면 좀 스텝 1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제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절약이죠. 네. 식비 절약이에요. 돈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맞아. 계속 네.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예요. 제가 이제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더 벌고 싶어 해요. 맞아요. 근데 더 벌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네. 왜냐면 본인의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뭐 배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벌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덜 쓰고가 먼저다. 절약이 먼저다. 그 습관을 잡는 게 먼저다. 그리고 저축하는 법을 알려드리자. 내가 했던 방법을 좀 녹여보자.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쓰게 된 거죠. 네. 저도 항상 느꼈던 거지만 이제 그 50대 이후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이제 보면 직장에서도 서서히 압박이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소득 흐름이 갑자기 더 늘어나는 어떤 새로운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제일 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한번 잘못했다가 퇴직금마저 싹 날려먹고 나면 이제 진짜 네. 답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이제 자본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좀 할 수 있을 만한 것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있어요. 처음에 네. 이제 자본이 네. 한 뭐 5천만 원 미만으로 했다 그러면 저는 소자본 창업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무인 카페나 무인 창업들이 예를 들면 레드오션이라고 해요.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 블루오션이라고 봐요. 그게 아시겠지만 입지가 다거든요. 입지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입지를 잘 선정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무인 카페는 아직도 괜찮거든요. 그 무인 카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죽전에 있어요. 수지구 오. 죽전에 있는데 네. 와보신 분들이 네.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해보신 네. 분들이 와보신 분들이 입지 정말 좋다라고 많이 얘기하셔요. 그럼 거기 한 달에 얼마 정도? 여름이 네. 성수기고 겨울이 비수기예요. 여름 기준으로? 여름 기준은 한 달에 250 나옵니다. 1시간 투자하면 돼요. 하루에. 청소하고 채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입지가 이미 벌써 들어올 때 다 들어왔다고 네. 하는데 아직까지도 들어가는 찾아보면 있어요? 있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그런 거는 대로변에 하시면 안 돼요. 대로변은 언제든지 이렇게 저가 커피 있죠? 그런 그쵸, 것들이 그쵸. 들어올 수 있는데 단지 내 상가를 가셔야 되는데 아주 오래된 단지. 예. 예, 그걸 선호하셔야 돼요. 새 단지는 단지 내 상가는 많이 비싸요. 예, 근데 오래된 단지는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도 수요는 있다. 네, 단지 내 사람들이 뭐 오래된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커피를 안 마시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충분히 수요가 괜찮다는 거죠. 눈덩이 투자법 6단계도 네. 책에 나와 있던데 네. 이게 어떤 단계들이에요? 이 눈덩이 투자법은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썼는데요. 맨 처음에는 습관부터 잡아서 절약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절약부터. 네, 1단계는 덜 쓰고
네, 제가 부자 되는 공식을 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덜 쓰고 더 벌고 불리고 지키자. 네, 덜 쓰는 단계예요. 덜 쓰려면 50% 정도는 덜 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덜 쓰는 습관을 잡고 이제 덜 쓰는 습관을 잡았으니 이제 저축할 여력이 되잖아요. 그쵸. 2단계는 저축법이 들어가요. 아주 다양한 저축법이 들어가는데 100일에 5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네.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나열해 놨어요. 뭐 가로 세로 저축법이라든가 역산 저축법이라든가 깔때기 저축법이라든가 한 번에 쏟아붓는 거죠. 네, 이 저축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그 500만 원을 모았다면 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500만 예. 원으로. 그러면 이제 금융 투자로 넘어가는 거죠. 다양한 금융 투자가 있죠. 예. 전 재산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저도 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렇게 조금씩 해봐요. 저도. 그래서 다양하게 다 하는데 그거를 큰 돈을 넣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금융 투자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소자본 창업으로 옮겨가는 거죠. 네. 예. 그 소자본 창업에 제가 하는 거는 예. 그렇게 3가지인데 다양하게 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이 요즘엔 또 무인 카페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 무인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만 하는 게 아니라 미니 편의점이라고 해요. 과자도 팔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저의 커뮤니티 분이 그 가맹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월 250 정도 네, 수익을 보는데 몇 군데를 하셔요. 오. 이거 괜찮은 거죠, 그분은. 네. 그 다음에 저는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 네, 소자본으로 예.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 흐름을 가지고 내가 또 직장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종잣돈을 좀 크게 불려야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 네, 부동산 투자로 어느 정도 좀 불렸다 하면 저는 사업으로 조금 넘어가셨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저도 사업이요? 네, 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커뮤니티도 사업이에요. 저는 그쵸, 그쵸. 예. 네, 3가지 사업자가 다 있습니다. 법인, 개인, 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면 예. 유일한 브랜딩이 되셔야 돼요. 그냥 누구나 하는 사업이 아닌 나만의 브랜딩. 저 같은 경우는 50대의 브랜딩이 있죠. 네, 50대 시작했다는 거. 예. 네, 그런 브랜딩을 좀 가지고 하면 좋고. 어쨌든 남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네.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네. 되거든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갈리잖아요. 네. 막 힘들고 지치면서 가끔씩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네. 이러다가 이렇게 돈 모아서 뭐 하나 그냥 다 써버리자 이래가지고 네. 갑자기 이 재테크하던 걸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마인드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저는 처음에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매번 힘들고 매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마인드를 바꿔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왜 시작했느냐? 왜 자기 개발을 시작했고 이걸 왜 하느냐? 왜 부자가 되려고 자꾸 하시느냐? 하면 그 절실함을 좀 끌어올려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다시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요. 그러면 네. 이제 또 사람들한테 좀 약간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은 질문인데 네. 돈을 모으기 전이랑 네. 돈을 모으고 난 다음이랑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돈에 힘이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힘들었고 뭘 하면 생각해야 되고 이 돈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돈이 아무래도 벌리고 모아지고 생기고 하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네. 저는 저희 남편에게 네. 큰 선물을 줬어요. 네. 4년 만에 선물을 준 거죠. 어떤 선물을 줬냐면요. 자유. 가정 경제에서 은퇴를 시켰어요. 오. 더 이상 31년간 받던 월급을 네. 받지 않습니다. 아, 본인이 다니면서 몽땅 쓰는 거죠. 버는 대로 버는 거를 안 가져와도 저한테 된다. 네, 저한테 다 줬는데 이제는 다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달라진 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남편이 달라졌거든요. 네. 본인이 같이 새벽 기상을 하고 같이 네. 독서를 하고 같이 스터디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본인이 이제 돈을 안 쓰고 용돈만 받았으니까 뭐가 먹고 싶으면 자꾸 얘기를 해요. 뭐 좀 이제 샀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본인이 관리하잖아요. 자기 돈이니까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통장 쪼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 네. 돈을 모아서 무엇이 하고 싶은 네, 그 목표가 생겨서
저는 이제 그런 가정경제 은퇴를 시켰죠. 아. 사이는 훨씬 좋습니다. 부부 사이는. 저희가 눈덩이 투자법을 또 기반으로 이렇게 질문을 여쭤봤는데 네. 다 여쭤보지 못했어요. 이 내용에 제가 언급한 거 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예.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예. 그 안에 소자본 창업에 여러 가지가 조금 내용이 더 추가로 들어있고요. 네. 부동산도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금매나 뭐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들어있고요. 제가 이제 그 강남 사무실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강남 사무실을 얻었나 뭐 이런 것들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에다가 담을 테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쓴 이유가요. 시작이 어려운 분들 아니면 노후가 힘드신 분들 어떠한 삶을 시작했더라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0대, 60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간만에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볼게요. 50대라고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서미숙 저자님도 있지만 다른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 늦었지만 노력해서 나중에 경제적 자유 이루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희망 가지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